안녕하세요. 파이썬 영어 공부에 추천해줘의 발표를 맡은 김기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림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영어영문학과 학부생이고, 동시에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의 목표는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한다입니다. 저는 이 전공이 가진 여러 커리큘럼 중 언어공학 트랙을 통해 2017년 파이썬에 입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파이썬과 관련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 19년 11월까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카투사 전투 군사경찰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이후 복학하여 현재 자연어 처리와 웹프롤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공부를 하며 이런저런 정보 공유를 하는 깃허브 블로그 역시 운영 중입니다. 아직은 작은 블로그이지만 미래에 저와 같이 파이썬에 입문하여 공부하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어보고자 제 나름대로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제 소개를 다르게 요약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의사는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들이 한 개인을 의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죠. 이 발표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렇게 당황하실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누군가 제게 저런 말을 한다면 저는 딱 사진 속 캐릭터처럼 당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강의를 통해 파이썬에 입문하고 독학으로 파이썬을 공부 중인 전공자와 비전공자 그 어딘가에 위치한 학생입니다. 그럼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이번 발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서 영어 공부가 어렵다며 공부 방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어 교육 전공이 아니기에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죠. 그런데도 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께 저는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두루뭉술하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정확한 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공부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공부 방법을 모두 다 경험해 보기에는 우리는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영어 공부 앱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에서 많은 고민 끝에 출시한 영어 공부 앱들은 다양한 공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앱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앱을 통해 여러 공부 방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꼈지만, 실제로 그 공부 방법들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사용자 리뷰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 사용자 리뷰도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그 모든 리뷰를 읽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용자 리뷰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볼 수는 없는 법이죠. 이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자면 우리가 모든 리뷰를 읽어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리뷰를 읽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존재를 파이썬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이썬에게 모든 리뷰를 읽고 그 리뷰를 감성 분석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평가가 어떤지 알아야 어느 정도 좋은 앱과 나쁜 앱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우린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된 리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해당 영어 공부 앱이 대충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알 수 있지만 실제 리뷰 내에 어떤 내용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이썬이 리뷰를 읽고 긍정과 부정으로 분리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파이썬에게 부탁을 하려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LDA 토픽 모델링은 문서 속에 두드러지는 교재를 반환해 주는데, 이를 파이썬에게 부탁해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은 영어 공부 앱들의 모든 리뷰를 읽고 그 속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앱들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파이썬이 제게 말해준 것들이 정말 실제 경험과 유사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파이썬이 알려준 앱 중 구미가 당기는 앱을 골라 직접 써보고 검증해 봤습니다. 동시에 제가 느끼기에 추천할 만한 앱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입니다. 리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리뷰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파이썬의 대표적인 웹 크롤링 패키지 중 하나인 셀레니움을 사용했습니다. 셀레니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프로젝트. 간단히 말씀드리면 웹크롤링에 있어 필요한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셀레니움은 클래스나 CSS, 엑스패스 등 8가지 방식으로 웹페이지의 요소를 특정하여 크롤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시에 클릭과 엔터 같은 키 입력을 지원하여 웹사이트 브라우징 역시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셀레니움을 활용하여 총 6개 함수로 이루어진 구글 플레이 스토어 크롤러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크롤링 코드는 제 소개를 들을 때 말씀드린 GitHub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웹 크롤링 도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크롤링해야 할까요? 당연히 영어 공부 앱을 크롤링해야겠지만 영어 공부 앱은 여러 방법으로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앱 리뷰 관련 연구들에서는 특정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이를 참고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영어 공부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50개 앱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총 15만 9,633개의 리뷰를 포함하고 있고, 앱 이름, 개발사, 설명, 평균 별점 등 총 15개 항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왜 50개 앱만 수집했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50개 앱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숫자이지만 제가 앱을 찾을 때 몇 번의 스크롤 뒤에 지치는지를 계산해 보니 20번 정도의 스크롤 뒤에 지쳤고, 휴대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 결과는 한 화면에 2개에서 3개가량의 앱을 보여준다는 것에 착안해 40개와 60개의 중간값인 50개의 앱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는 일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은 리뷰를 개인이 읽기 어려워 해당 앱의 경험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앱을 추천해보고자 시작해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리뷰가 적다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겠죠. 그렇기에 1000개라는 리뷰 개수 기준을 세우고 그 이하의 리뷰를 가진 앱은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총 20개 앱, 15만 1,975개의 리뷰를 로우 데이터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외였던 점은 1000개 이하의 리뷰를 가진 앱이 과반수 이상인 30개였다는 것과 30개 앱이 평균 255개의 리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우 데이터가 확보되었으니 이제 데이터 정제와 기초 통계를 구해볼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코엔엘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코엔엘 파이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흔히 꼬꼬마라고 말하는 태그 패키지부터 맥캣, 과거 트위터로 불린 OKT 등 총 5개의 태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해 전체 리뷰의 정규화를 진행했고 특수문자도 제거했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명사와 형용사 중 상위 빈도수 500개 단어를 추출했습니다. 우측의 표는 그 결과 중 일부입니다. 명사에는 단어, 발음,
반복과 같은 영어 공부에 많이 사용될 법한 단어들과 무료, 결제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상위권에 위치했고, 형용사에는 긍정적인 단어인 좋다, 재밌다, 편하다와 부정적인 단어인 아쉽다, 어렵다 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기본 데이터 정제도 끝났고 기초 통계도 확인했으니 앞서 말씀드린 감성 분석과 토픽 모델링, 그리고 검증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생 시작의 다른 의미라고 적어뒀는데요. 사실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감성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이버 영화 리뷰 코퍼스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감성 분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감성 분석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한 사용자의 감성을 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거나 긍정, 중립, 부정의 세 극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선행된 대부분의 앱 리뷰 분석 연구들은 별점을 기준으로 감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별점으로 분류해 볼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부정 리뷰가 너무나 작게 나왔습니다. 리뷰 전체 평균 긍정 리뷰 비율이 94%에 육박하고 부정 리뷰 비율은 겨우 6.1%입니다. 최대 긍정 리뷰 비율을 보인 기억 앱은 99.5%라는 거의 100%에 달하는 긍정 리뷰 비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소 긍정 리뷰 비율을 가지고 있는 니은앱 역시 60%에 가까운 긍정 리뷰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별점 분류대로라면 20개 앱이 우연히 전부 좋은 앱이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점 기반의 감성 분석이 아닌 리뷰 내용 기반의 감성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때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앱 리뷰를 극성으로 나누는 코퍼스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실습하며 사용해본 영화 리뷰 코퍼스를 활용해 볼까 했는데 과연 영화 리뷰 코퍼스를 앱 리뷰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인 작업을 위해 로우 데이터 중 100개의 리뷰를 뽑았습니다. 100개의 리뷰를 수작업으로 태깅했고 이후 네이버 영화 리뷰 코퍼스를 활용해 작성된 딥러닝 모델로 다시 태깅했습니다. 결과는 15개의 오차였습니다. 분명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해당 15개 리뷰를 살펴본 결과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상충하는 감성 단어가 포함된 리뷰들이어서 원래 긍정과 부정으로만 이루어진 네이버 영화 리뷰 코퍼스의 특성상 생긴 오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의 리뷰들은 잘 분류되었기에 저는 이대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감성 분석 결과입니다. 딥러닝 모델 기준으로 높은 긍정 리뷰 비율을 가진 상위 5개의 결과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각 앱 옆에 괄호한 숫자는 해당 앱이 가진 전체 리뷰 개수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봤을 때 우측의 별점 분류 때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긍정 리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억 앱으로 소개되었던 100%에 가까운 긍정 리뷰 비율을 가지고 있던 CM 역시 77.6%의 긍정 비율을 가진 앱으로 분류되었고 다른 앱들의 감성 분석 비율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방식의 감성 분석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정리된 표에서 보시겠습니다.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비율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점 분류에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적었던 부정 리뷰 비율이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감성 분석에서는 30%로 올라오며 긍정 리뷰 비율이 70%로 변경되었는데요. 딥러닝 모델 감성 분석 방법이 좀 더 변별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딥러닝 모델 감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5개 영어의 공부 앱을 선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긍정 비율이 높은 앱도 선정했으니 해당 앱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토픽 모델링이란 단어나 숨겨진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 속 주제의 분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분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주제에 포함된 키워드들을 통해 주제를 해석하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토픽 모델링 기법의 대표적 알고리즘 중 하나인 LDA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LDA는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우리말로 잠재 디리클렛 할당이라 불립니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특정 단어가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과 문서에 특정 토픽이 존재할 확률을 결합 확률로 추정하여 토픽을 추출합니다. 이때 단어의 순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저는 젠심이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토픽 모델링이라는 담대한 슬로건을 가진 젠심은 토픽 모델링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말렛이라는 토픽 모델링 툴킷을 젠심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렛은 에머스트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제공 중인 토픽 모델링 툴킷입니다. 젠심의 LDA 모델이 베이지 추론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말렛은 최적화된 깁스 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말렛을 적용했습니다. 본격적인 토픽 모델링 결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선정된 5개 앱에 대해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5개 앱 중 단어 암기 기능을 포함한 앱은 4개였습니다. 5 중 3 앱은 무료, 나머지 2 앱은 체험판 이후 유료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광고는 2 앱에만 존재했으며 A 앱을 제외한 4 앱이 2018년 이후에 출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앱별 토픽 모델링 결과 중 각 토픽에 들어있는 주요한 토픽 단어들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이때 단어의 개수가 토픽의 개수를 의미하진 않으며 한 토픽 내에서 2 단어 이상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감사를 표하거나 단순히 부정적인 단어들은 제외한 내용임 역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단어들의 분포를 본다면 단어, 발음, 무료, 유료, 광고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그 외에는 개별 앱의 특성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단어들을 통해 득주에는 리뷰 속 특성 3가지입니다. 먼저 학습 기능과 관련된 특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단어, 발음, 문장 등의 단어를 고려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흥미유발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사용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만한 퀴즈, 게임과 같은 단어를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무료 여부입니다. 무료, 유료, 광고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제 어느 앱이 이러한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기능과 관련된 앱들입니다. 학습 기능은 영어 공부 앱이라면 당연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5개 앱이 모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어는 A, B, E 세 앱에서 나타났고, 발음은 A, B, E 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 복습은 단어가 나타난 A, B, D 앱에 같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퀴즈, 게임, 영상, 팝송, 음성인식 등의 특장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흥미유발과 관련된 앱들입니다. 퀴즈와 게임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에게 일정 기준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동시에 타인과 본인을 비교하며 경쟁심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는 A 앱과 B 앱, 그리고 C 앱이 퀴즈와 게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이번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무료 여부입니다. 앱 개발사는 결국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여러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 합니다. 이때 개발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지가 사용자의 앱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광고라던가 과도한 과금 유도를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A, B, C 앱에서 무료, 결제, 광고, 유료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고, D, E 앱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 세 특성을 정의한 표입니다. A앱과 B앱에서 세 특성이 모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앱은 흥미 유발 요소가 없거나 유무료 여부에 대한 특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유무료 여부가 리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이슈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리뷰를 통해 앱에 대한 간접 경험을 얻기 위함이기에 유무료 관련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며 A앱과 B앱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세 앱과 다르게 앱 리뷰 속에 세 특성이 모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선 분석 결과와 A앱과 B앱의 경험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실사용 후기입니다. 영어영문학 학부생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소 주관적이기에 여러분의 실사용 후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A앱은 단어 암기를 위한 앱입니다. 감성 분석 결과에서 77.5%에 달하는 긍정 리뷰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실사용 경험으로는 토픽 모델링에서 도출된 토픽들과 부합하는 단어장, 발음 연습, 반복 학습, 퀴즈 학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 암기 기능 실행 시 자세한 음성 설명이 동반되는데 이때 그림과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영상 암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하다라는 뜻의 apologize를 암기한다면 실제로는 사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 제시하고 출근 첫날부터 지각한 상황에서 상사에게 뭘 해야 하죠? 와 같은 방식의 스토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추후 단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 맥락과 연결되어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의미한 방식입니다. 단어 암기 기능을 실행하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화면이 사용자에게 제시되어 몰입력을 높여줍니다. 이때 듣기와 보기를 같이 해야 하기에 높은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A앱은 10분, 20분짜리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기 좋은 단어 암기 앱이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B앱은 단어 암기뿐 아니라 회화 연습을 위한 앱입니다. 감정 분석 결과에서 76.4%에 달하는 긍정 리뷰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실사용 경험으로는 토픽 모델링에서 도출된 토픽들과 부합하는 단어 암기, 음성 인식을 통한 발음 연습, 어휘 학습 및 문장 학습, 사용자 수준에 따른 학습 및 게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 암기 기능 실행 시 문장 속에 빈칸을 뚫어놓고 해당 빈칸에 맞는 단어를 요구합니다. 이때 빈칸에 올바른 단어는 해당 문장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 맥락에 따라 쓰이는 단어와 다름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닝과 drill 두 단어의 뜻 한국어 뜻은 훈련으로 동일하지만 실사용 시 트레이닝은 특정 직업과 같은 것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의 뜻이 강하고 drill은 비상대비 훈련 또는 군사 훈련의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B앱의 단어 암기 기능은 이러한 용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좀 더 올바른 단어의 사용을 요구하고 이는 곧 실생활에서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유의미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단어 암기 기능 또는 기타 기능 실행 시 몰입력은 A앱만큼 좋았고 제시된 문장을 보거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키보드 또는 음성 인식으로 입력할 수 있어 주변 환경에 맞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B앱은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출퇴근길에 활용하기 좋은 영어 공부 앱이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앱 중 제가 추천할 만한 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을 통해 분석한 결과로 골라낸 앱을 제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앱은 B앱입니다. B앱은 단순히 리뷰 분석 결과를 검증하려 앱을 설치한 본 발표자를 오히려 공부시킨 앱입니다. 분석 결과 검증을 위해 설치하고
분석하며 사용한 다른 앱들과는 다르게 B앱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이 지나 있는 그런 경험을 발표자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동시에 영어 영문학 학부생으로서 단어 암기 중 아쉬웠던 부분들을 긁어주는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단어의 정확한 사용은 쉽게 배우기 어렵기에 더욱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장의 상황 맥락에 맞는 단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앱이고 음성인식을 지원하여 발음 연습 및 교정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개별 단어들의 복습 시점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해당 복습 시점에 맞춰 학습 기능 실행 중 자연스럽게 다시 제시해주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습자가 문제를 한 개 한 개 풀어낼 때마다 이용자의 수준을 측정하여 알맞은 수준의 학습 자료를 제공해주고 오답 이유 역시 상세하게 설명해주어 학습자가 왜 본인의 답이 오답인지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용자 수준별 리그를 운영하여 학습자들끼리의 경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학습 동기를 부여합니다. B앱은 말씀드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며 이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B앱은 유료 앱입니다. 초반에 짧은 체험판을 경험한 뒤에는 월 19,500원의 구독 상품 결제를 요구합니다. 한 달 2만 원의 구독 상품이니 절대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저는 그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4인 멤버십을 제공하기도 하니 어느 정도 과금 부담을 절감할 통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영문학 학부생으로서 왜 B앱을 추천드렸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 프로젝트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0개만 분석했기에 시중에 있는 다양한 영어 공부 앱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추후에는 더 많은 앱 리뷰를 통해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성 분석 모델 구축에 활용된 코퍼스가 앱 리뷰 관련 코퍼스가 아닌 것입니다. 수작업 태깅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추후 앱 리뷰 관련 감성 분석 코퍼스의 도입으로 크게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젠심에서 제공하는 LDA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닌 말렛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말렛이 더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렛에서는 퍼플시티 값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간의 고생을 겪었고 정보가 LDA 모델에 비해 적어 파인튜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추후에는 젠심에서 제공하는 LDA 모델을 사용해 좀 더 정확한 파인튜닝을 진행해보고 두 방식의 적합성을 따져 선택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지금 영어 공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앞서 제시된 앱들 중 한 개를 선택해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이썬 영어 공부에 추천해줘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